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상권의 흥망성쇠, 그 중에서도 신촌, 이대, 동대문이라는 굵직한 상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어느 순간엔가 발길이 뚝 끊기고 텅 빈 상가들만 줄지어 있는 모습, 바로 그 변화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먼저 신촌과 이대 상권부터 살펴볼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촌은 대학생들의 성지였습니다. 연세대가 그 중심에 있었고 서강대, 이화여대도 가까이 있었죠. 홍대가 떠오르기 전 젊음의 거리하면 신촌이었죠. 노래방, 술집, 학원, 패션 매장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화여대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 앞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성공이 보장됐다고 할 정도로 여성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패션거리와 뷰티 상권이 활발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유동인구 급감,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그리고 높아진 임대료가 상권을 갉아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월세 300만 원 이상 주고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던 점포가 지금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반값 월세에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대 앞에 하플 브랜드 카페를 분양받아 10년 넘게 임대 수익을 기대했지만 불과 3년 만에 세입자가 나가고 이후로는 줄곧 공실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임대료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상권이 유지되려면 임대료, 유동인구, 소비력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신촌과 이대는 이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시선을 동대문으로 돌려봅시다. 동대문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패션, 도매시장, 그리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쇼핑의 메카 이미지일 겁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동대문은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던 절대적인 상권이었습니다. 특히 두타, 밀리오레 같은 패션몰은 동대문 쇼핑 투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관광 코스에 포함될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공실률이 40%를 웃도는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고 온라인 패션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굳이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는 여전히 높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고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이 기대는 빗나가 버렸죠. 실제 사례로 동대문 밀리오레에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아예 제로가 되거나 관리비만 수년간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건물은 상가 분양가 5억 원이던 호실이 지금은 경매에서 1억 원대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신촌, 이대, 동대문 상권이 공통적으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앱, SNS 기반 소비가 일상화됐으니까요. 둘째, 높은 임대료 구조입니다. 상권이 살아있을 땐 임대료가 버틸만 했지만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떠나면서 공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셋째, 시장의 과잉 투자입니다. 핫플이던 시절엔 상가 분양이 활발했고 이대 앞상 가면 무조건 대박 이라는 식의 광고도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어들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에는 주변이 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3년만 버티면 원금 회수해. 이유는 순이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입자도 없고 되팔려 해도 가격이 반토막이라 팔리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동대문 상가를 물려받은 2세대가 매달 수백만 원의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산이라 지켜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이 돼버렸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상권 몰락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상권의 화려한 현재만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북적이는 거리가 내일도 북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 임대 수익만을 보고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급 구조와 소비 트렌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 지역, 한 상권에 올인하기보다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죠. 오늘은 신촌, 이대, 동대문 상권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속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권 변화를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 주세요.